번째 발표는 해양수산부 권준영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부단장님께서 정부의 어촌 뉴딜 300과 어촌어헌 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준영 부단장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우리 어촌의 현장에서는 좀 뜨겁게 좀 받아들여주고 있는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지역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 성공 모델은 뭐죠? 예를 들면 국토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우리 해양수산부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열심히들 해왔는데, 자, 성공 모델은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그러한 의문을 토대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저희 해양수산부에 이제 전임 장관이 있었던 김영춘 장관님께서 장관님을 재직하시면서 전국의 각 도서를 이렇게 한번 다니셨어요. 근데 이 여객선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도선들이 많습니다. 도서 지역에 가보니까 배를 접안할 때도 부족하고 내리는데도 위험하고,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현상인가라고 해서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그 단초는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객선 기항지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심심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을 찾는 우리 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오고 가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도서 지역, 어촌 지역도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촌 개원들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우리 어촌 주민들과 국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관광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 5일 정착되고 여러 가지 또 뭐 저희들 1년 중에 많은 부분들을 국민들이 직장을 떠나가지고 가족들하고 그들만의 힐링 공간을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문화가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관광기구라든지 미국과 EU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바다,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는 밑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동안은 육상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다시 국민들께서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이 바다를 향해서 많이 좀 가고 있고, 우리 어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와 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숨겨졌던 그 그림들이 어촌에 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그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국민들은 놀랍니다. 근데 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늘상 봐왔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바로 주민들이 그렇게 당연시했던 것들, 그렇지만 도시민들한테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좀 활용하려는 어떤 그런 기제를 가지고 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촌이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기도 어렵고 거기 가수도 놀거리 볼거리도 없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접근을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어촌의 산업 구조를 기존의 수산업 중심에서 다른 부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관광 부분, 그 다음에 소득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민들이 이 개발 사업 이후에 그 사업들을 영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저희들 어촌 300 사업의 또 다른 핵심 키가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자, 어촌 지역이 좀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좀 재탄생을 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도에 걸맞는 이 어촌이 혁신 성장을 결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조금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촌 마을은 전국에 한 2,039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퍼져 있고 주로 전남 쪽하고 경남 쪽에 아무래도 지리적 특성 때문에 좀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가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가 인구 같은 경우 10년 대비 17년 같은 경우 거의 28.9%, 30%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대비 어가 고령화율은 2.6배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인풋이 없습니다. 인풋.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없고 나가는 사람 없고, 그다음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입니다. 요즘 어촌 지역에서 가장 각광받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모차입니다. 아기를 돌보는 유모차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출을 할 때 지탱할 수 있는 게 유모차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그러면 수혜를 해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와서 정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개발해내야 됩니다. 전업어가는 증가하고 있는데 겸업어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촌의 산업 구조가 너무 단순화되고 하고 있다는 그런 정자이기도 합니다. 어항은 전국에 보면 저희들 한 2,300여 개 됩니다. 해서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이런 것들은 법정어항이 한 1,000여 개소. 그런데 이 비법정어항이라고 소규모 항포구가 한 1,300여 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어항보다 지금 이 비법정어항인 소규모 항포구가 더 많습니다. 소규모 항포구의 또 단점이 뭐냐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항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법정항, 지방항이라든지 어촌 정주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80%를 재정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 항포구는 순수하게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요 밑에 보시면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 방파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비법정항 방파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중에 잘된 방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어촌과 도서 지역에 보면 이 여객선 이용객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14년 세월호 이후에 잠시 쭉쭉쭉 오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조금 많이 주춤해졌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세로 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일반인의 이용객 비중이 76%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민보다도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도서를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촌 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저희들이 07년도 대비해서 17년 기준으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가는데 이제 바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촌 체험만이 대표적인데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게 저희들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해양 관광이나 레저에 대한 이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부족한 좀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좀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전용 계류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설사 저희들이 이제 어촌 마리나역을 전국에 한 16군데입니까?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했거나 하고 있는데 의민들하고의 갈등들이 좀 많습니다. 좀 이따가 세 번째로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가 그 양양의 수산항의 그 건영한 회장님께서 아마 그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좀 말씀드릴 건데 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지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항과 어촌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좀 했습니다. 개발해 오고 뭐 돈도 수없이 좀 투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좀 단절적으로 합니다. 어항 따로 어촌 따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먼저 가고 뒤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고 또 하나는 농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개발 사업들이 우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고 농림부, 국토부, 문화관광부 많은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정책들이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뭐지? 이거 개발한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에 대한 국민들 인식조사를 저들이 한번 해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냄새나고 더럽고 이거 뭐하러 왔지? 즐길거리가 없고 놀거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옛날 향수에 젖어서 애들 들고 어촌어항에 가잖아요. 많이 타박을 받습니다. 애들한테. 여기 뭐하러 날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 체험마을 가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저희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 방향은 저희들이 국민소득 3분벌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들이 추진 방향으로는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고 싶은 어촌 관련해서는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어촌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섬이라 해도 갈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어촌 뉴딜 아까 시발점이 여객선 기항지의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서둘러서 저희들이 국민해상교통 기본권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다리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도 좀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국민들이 당당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찾고 싶은 어촌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를 그동안 좀 관가를 해왔고 잘 활용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관광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곳에서 힐링을 하고 레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촌유들 300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좀 핵심적인 사항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그동안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했던 그 개발 사업들을 좀 반출을 해보고, 앞으로 이 사업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기획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좀 상향식 개발 방식을 좀 가겠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 충분히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이후 단계에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 이후에도 3년 동안은 정부에서 그분들을 좀 보육을 해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검도 사업 7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원 조건은 국비 70%에 지방비 30%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좀 사업 조감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만 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규모 항포구들이 가면 아무래도 항 규모도 작고 지역 주민들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 19년도 사업 대상지는 전남이 26개소로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이 15군데. 저희들이 지난 4월 15일 날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부 내에 공감대 형성이랄지 예산 작업 등등이 좀 늦어져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공모를 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반성을 하는데, 공모 기간을 딱 40일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43군데에서 좀 신청을 해서 평균 2대1의 경쟁을 보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일단은 현장에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우리 동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좀 주고 좀 숙성될 수 있는 기간까지 좀 부여를 좀 했습니다. 해서 좀 충분한 됐고, 지금 이 얘기 들리면은 상당히 올해는 좀 많을 것 같아요. 많고 어떤 도에서는 200개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걱정부터 앞서는데, 그만큼 이 어촌유지를 대하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간절하고 애달타 그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진 점만 간단하게 드리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작년에는 4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올해는 저 유형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마치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받아보니까 너무 저게 좀 올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지 당선되는,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올해는 일단 백지를 각 마을별로 던져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우리 마을의 특색을 제대로 고민을 하고 예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라고 좀 숙제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양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칸에 보면 동일 시군구에서 2개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균 100억 원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막 던져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기양지 개선 사업은 저 부분을 예외로 두고 기양지 개선 사업은 100억이 넘더라도 관계없이 기양지 사업은 좀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가감점에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곧 소멸합니다. 그래서 어촌의 새로운 피를 좀 수혈하기 위해서 어촌을 좀 개방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어촌을
개방할 수 있는 노력을 보인 마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점수를 가감점을 주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추진 상황이 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고 좀 이렇게 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정책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서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좀 이렇게 탄생했는 게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어촌 6차 산업화, 농촌 6차 산업화도 하고 어촌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1+2+3이 6, 그래서 6차 산업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특히 농촌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나열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1차와 2차와 3차 산업들이 상호간에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해서 6차 산업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도 그렇고 우리 어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 바다 가꿈은 이제 바다를 가꾼다, 바다가 꿈이다 뭐 이런데 결국은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각 선정된 마을별로는 경관협정이라는 것을 좀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을은 내가 가꿔야 되지. 다 어지러 놓은 걸 가지고 다시 국비나 지방비 가지고 청소차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을은 내가 스스로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협정을 맺어 가지고 우리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게 경관협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 경우는 최소한 각 마을별로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좀 그렇게 좀 바꿔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이 사실은 이 어촌 뉴딜 사업들하고 되게 많이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기까지 되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나름대로 또 한계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해서 이제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쯤 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촌 마리나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밑에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일정 부분은 기존의 어항 기능, 수상 기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촌 레저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선 세력들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좀 이렇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시끄러운 동네들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건영환 계장님께서 아마 답을 제시해 줄 건데 여기서 상생을 찾는 게 지금의 오늘날의 좀 숙제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K 오션 루트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부서에서 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K 오션 루트입니다. 이게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면서 이 U자형으로 가서 보트를 타고 1박하고 1박하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저희들 해양 레저 관광 쪽으로 좀 숙제를 좀 넘겨줬습니다. 해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 어촌 뉴딜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됐다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많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개발 사업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